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D&D 파마텍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 오늘은 무증부터 해서 일라일리와 관련된 재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봐야 할 그 분석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라일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무증이라는 이 이슈로 이제 좀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이제 1대3 배정치고는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오히려 저는 호재로 보고 있어요. 호재.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영상을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에다가 D&D 파마텍 더 올라가자 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댓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먼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11월부터 해서 미 증시 하락을 보여줬고 투심 이르면서 추세로 꺾였죠. 하락 추세로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꺾이면서 11월 달부터 해서 자, 어디가 해지 테마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주도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조정 속에서도 올라가는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가 바이오였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로 순환매가 돌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11월 달부터 해서 반등을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1대3 배정으로 인해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권리락 이후에도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자, 여기서는 권리락 이후에도 그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그런데 11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24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동반된 갭으로 띄우면서 상승을 크게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반등이 나와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섹터에서도 대장주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만 봤을 때 대장주가 누굽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 안에서의 대장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 특히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이 경구형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일렌릴리가 지금 1조 달러의 그 벽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1조 달러를 돌파를 해줬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일라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이 정고점 신고가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파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권에서 그냥 돌파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어마어마했고 수급이 들어가면서, 돈이 들어가면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11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완전히 돌파한 건 12일이죠. 자, 그러면 D&D 파마텍의 주가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력을 가져와 줬냐라고 보면은,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 눌림 속에서도 11선을 지켜주는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12월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권에서 반등을 보여줬고,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일레릴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트레이더들과, 그리고 이거를 알고 이런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따라 붙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르고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자, 펩트론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펩트론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19일, 20일 고점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지는 과정에서 24일, 그 다음 25일, 자, 이런 식으로 큰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일렌릴리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D&D 파마텍도 똑같은 움직임,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줬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일레일릴리와 그 기술 평가 이슈가 뜨면서 13개월 전부터 해서 반등을 보여줬어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맞아요. 일라일릴리와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규모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과연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안 빠질까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펩트론의 그런 기술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속형 주사제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주사제지 않습니까?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경구용 먹는 약에 관련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 물론 주사제도 마찬가지고요. 젯바운스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D&D 파마텍도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경구형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매수를 해야 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D&D 파마텍에 대한 기대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이 일정을 좀 알아야지 지금 자리에서의 큰 손실을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일정이냐? 일단은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대3 배정으로 좀 이 권리락 이후에 강력한 상승 이후 그다음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자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자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자 거즘 2연상 나와줬죠. 그 다음 빠졌어요. 그런데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빠졌습니다. 주가는 권리락 이후에 고점 찍으면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 SCL 사이언스만 이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뭐 공구원이든 소록스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고점 찍고 권리락 이후에 고점 찍고 어떻게 됐다? 신주 상장일까지 빠졌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된다? 맞아요.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매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D&D 파마텍 언제부터 찍어드렸죠?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셔갖고는 17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자 고점 자리에서 어떻게 영상을 찍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빠지게 됐을 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권리락 이후에 뭐 연상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도 큰 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못해도 예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한 20% 후반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맞아요. 이 조정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 조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비중 조절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매도 타이밍들을 장중에 좀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 장중에 그리고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같이 대응해 나갈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24일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호가창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영망청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시면은 24일날 캔들을 보시면 어떻게 됐죠? 맞아요.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 그래서 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말아 올리는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조건 비중 덜어내야 된다. 이거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 자리에서 물량 쏟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왜 확신을 드리면서 장중에 매도 타점을 왜 잡아드렸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라일릴리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 한번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무엇을 했다? 일라일리에 대한 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후속적으로 가져갔을 때 무엇을 봤다? 맞아요. 마지막 고점 자리를 대응을 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12월 초 중반으로 이제 안으로는 이 펩트론의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들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D&D 파마텍이다. 하지만 자 지금 공시를 보시면은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언제예요? 자 아까도 체크해 드렸다시피 자 무상증자 이 결정 공시를 봤을 때 신주 상장일이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이 신주 상장일 전까지는 고점이 찍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해 나갔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물량을 확보를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권에서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정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미 이 고점 자리에서의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지금 권리락 이후에 이제 연상이 나와주면서 급격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자 약간의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눌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눌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일일일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어요? 맞아요. 다음 파동에서의 상승 파동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장중 브리핑으로 잡아 드릴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D&D 파마텍 이 종목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장중 브리핑으로 매수 타이밍들 기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잡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의 법칙에서 살고 계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매수 타이밍들 그리고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의 매도 타이밍들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위에다가 제가 제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DND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무료로 제가 분석해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앞으로 나와줄 일정들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놓은 대응 전략들 아침마다 갱신해놓는데 받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함께하시면 된다.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영상에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맞아요.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의 조정을 이제 우리는 이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으로 이용해야 돼요? 맞아요. 이 조정에서의 기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마지막 눌림목 자리에서의 대차 잔고 수량이 상한이 되는 그 지점을 이용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대차 상한이 왜 연관성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대차 잔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한 대부분의 공매도 물량으로 빠져나가는 대차 잔고 수량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오는 이유가 무엇이다? 공매도로 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웬만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물량을 담아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히려 지금 대차 잔고 수량은 늘어나고 있고 상한 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변동성 공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공매도의 재매수 매수세가 들어와줬을 때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 타이밍까지도 같이 잡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또다시 잡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자리 불안해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렸다가 현금 확보했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된다? 눌림에서의 이후의 상승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 기회에 잡아드릴 거고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상승 아니면 이 눌림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이탈하면 안 되는 선까지 갔을 때 우리는 또 그거에 맞춰서 손절 라인 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DND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물만 들고 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식만 하신 분들 상승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주식만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 섹터 말고 다른 종목에서 자 강세장이 나와줬을 때 주도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가져갔을 때 자, 조정 나와줬을 때는 어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주식에 있어서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수익이 줄어들었다. 근데 그 수익을 줄어드는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현물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메꾸면서 시드를 보존을 시키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비중을 맞춰가면서 대응해 나갈지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